치아가 흔들리는 이유, 치조골 건강이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며 이빨을 만지던 72세 김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 이게 왜 이래? 앞니가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뿐인데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셨나요? 치아가 흔들리는 걸 발견했을 때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치아가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흔들리는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1. 나이 들면 치아가 빠지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나이 들면 이빨 빠지는 거 당연하지 뭐.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통념입니다. 실제로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80세가 넘어서도 자연 치아를 20개 이상 유지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78세 박 할아버지는 아직도 자연 치아 28개를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사과도 그냥 베어 먹으시고 오징어도 씹어 드세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젊었을 때부터 잇몸 마사지하고 칼슘 챙겨 먹었더니 이빨이 아직도 팔팔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또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치아가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그런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 치아가 8개밖에 남지 않아서 틀니에 의존하고 계세요.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고 말할 때도 발음이 새는 게 신경 쓰인다고 하십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바로 치조골 관리에 있었습니다.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치조골이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즉,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자연 치아 개수는 16.1개입니다. 하지만 치조골 건강을 잘 관리한 분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치아를 유지하고 계세요. 결국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인 거죠. 치조골이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치조골이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해서 치아를 둘러싸고 지탱해주는 뼈입니다. 마치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치아도 치조골이라는 뼈 속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파트 건물이 있는데 기초 공사가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기울어지고 결국 무너지겠죠. 치아와 치조골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치조골이 약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더 심해지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건강한 치조골을 가진 분의 엑스레이를 보면 치아 뿌리 주변이 하얗고 촘촘하게 보입니다. 반면 치조골이 약해진 분의 엑스레이를 보면 뿌리 주변이 검게 비어 있거나 흐릿하게 보여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치조골은 살아있는 조직이라서 계속 재생되고 파괴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재생 속도가 파괴 속도보다 빨라서 치조골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치조골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흥미로운 건 치조골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재생되는 뼈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다른 뼈들은 재생되는데 몇 달이 걸리지만 치조골은 몇 주만 해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제대로 관리하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3. 치조골이 약해지면 생기는 문제들. 치조골이 약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치아 흔들림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세해서 느끼지 못하다가 점점 심해져서 혀로 밀어도 움직이는 정도가 됩니다. 62세 정 씨의 경우를 보면 더욱 생생하게 와닿을 거예요. 정 씨는 2년 전부터 아래 앞니 한 개가 살짝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 후에는 그 치아가 눈에 띄게 앞으로 돌출되기 시작했어요. 1년 후에는 옆 치아까지 영향을 받아서 앞니 3개가 모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세요. 치조골이 약해지면 단순히 치아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잇몸도 함께 문제가 생깁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며 심한 경우 고름이 나오기도 해요. 입냄새도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치조골이 약해진 부위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더 심각한 건 씹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치아가 흔들리니까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영양 섭취도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치아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을 조사해 보면 단백질이나 비타민 섭취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발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앞니가 흔들리거나 빠지면 시옷, 치읓, 지읒 같은 발음이 세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져서 사회 활동이 줄어드는 분들도 계세요. 심리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쁘게 웃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지 못하니까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치아 건강과 정신 건강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4. 흔들리는 치아.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 치아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흔들리는 치아를 방치하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문제가 퍼져나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7세 최 씨는 오른쪽 어금니 하나가 흔들리는 걸 2년간 방치했습니다. 어차피 안쪽 이빨이니까 보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어금니가 빠진 후 씹는 힘이 고르지 않게 분산되면서 다른 치아들에도 과도한 부담이 가해졌어요. 결국 연쇄적으로 3개의 치아를 더 잃게 되었습니다. 치조골 손실은 점진적이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마치 물이 새는 댐과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서 결국 댐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치조골도 마찬가지로 한 부분이 약해지면 그 주변부터 차례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서운 건 감염의 위험입니다. 흔들리는 치아 주변에는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틈이 생깁니다. 이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 심각한 전신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구강 내 세균이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조기 치료가 훨씬 유리합니다. 흔들리는 치아를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몇십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방치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한 개당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 개를 해야 한다면 부담이 훨씬 커지죠.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기 치료는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끝납니다. 하지만 심각해진 후에는 치료 기간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길어질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음식 제한도 받아야 합니다. 5. 골다공증과 치아 문제의 연관성.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은 척추나 고관절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치조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의 치조골 밀도를 측정해 보면 정상인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요. 69세 김할머니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3년 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후부터 치아가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가지 문제가 관련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신 골밀도 검사와 함께 치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척추 골밀도가 낮아진 만큼 치조골 밀도도 감소해 있었어요. 골다공증과 치아 문제의 연관성은 생각보다 매우 밀접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치아를 잃을 확률이 3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폐경 후 여성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호르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후에는 이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 결과 전신의 뼈밀도가 낮아지는 것과 동시에 치조골도 약해지게 되는 거죠. 골다공증 약물 중에는 치조골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드물게 턱뼈 괴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치과 치료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골다공증과 치조골 건강은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적절한 운동, 금연과 금주 등은 골다공증과 치조골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면서 치조골 건강도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치과 검진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두 가지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6. 칼슘과 비타민 D의 중요성. 치조골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4세 박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매일 우유를 한 팩씩 드시고 계세요. 하지만 최근 치과 검진에서 치조골 밀도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보니 비타민 D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든요. 칼슘의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700에서 800mg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칼슘 섭취량은 이보다 현저히 부족한 상태예요. 특히 유제품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은 칼슘 부족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칼슘 공급원으로는 우유와 유제품이 대표적이지만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멸치, 뱅어포,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멸치는 칼슘 함량이 우유보다 훨씬 높아요. 100g당 칼슘 함량을 비교해보면 우유는 100mg인데 멸치는 2200mg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멸치를 먹을 때는 뼈째 먹어야 칼슘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그냥 멸치살만 먹으면 칼슘 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비타민 D는 더욱 복잡한 문제입니다.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워서 햇빛을 통한 합성이 중요해요. 하루 15-30분 정도 팔다리를 노출하고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은 비타민 D 부족이 되기 쉬워요. 비타민 D가 부족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혈액 검사입니다. 25-HD 수치를 측정하는데 30 ng/ml 이상이어야 정상입니다. 20 ng/ml 이하면 결핍, 20에서 30 ng/ml는 부족 상태로 판정해요. 칼슘과 비타민 D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한 번에 500mg 이상의 칼슘을 흡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카페인이나 인산이 많은 음식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콜라나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칼슘 부족에 더 주의해야 해요. 반대로 비타민C나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7. 저작 운동으로 치조골 자극하기. 치조골을 강화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저작 운동입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치조골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뼈의 재생을 촉진시켜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서 저작 기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질긴 고기나 거친 곡물을 먹었지만 지금은 햄버거, 파스타,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 주를 이루죠. 81세 조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질긴 음식을 즐겨 드셨어요. 오징어, 쫄깃한 떡, 견과류 같은 걸 좋아하셨거든요.
지금도 자연치아 26개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할아버지는 평생 즐긴 거 씹어서 이빨이 튼튼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저작 운동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이 치조골에 전달됩니다. 이 압력이 뼈세포를 자극해서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신호를 보내요. 마치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치조골도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더 단단해집니다. 효과적인 저작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설탕 껌을 씹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씹으면 저작근과 치조골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들어간 껌은 충치 예방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는 견과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는 적당히 단단해서 저작 운동에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딱딱한 건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당근이나 사과 같은 과일과 채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자연스럽게 많이 씹게 되면서 저작 운동이 됩니다. 당근 스틱을 간식으로 드시거나 사과를 작게 썰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딱딱한 음식은 오히려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얼음이나 딱딱한 사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미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분들은 무리한 저작 운동보다는 치과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게 안전해요. 저작 운동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꾸준히 2-3개월 정도 하시면 잇몸이 더 단단해지고 치아가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8. 치조골 강화에 도움되는 음식. 치조골 강화를 위해서는 특정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인, 비타민 K, 비타민 C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유와 치즈는 가장 대표적인 칼슘 공급원이에요. 하지만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요구르트나 치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일부 분해되어서 소화가 더 쉬워지거든요. 해조류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약 7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다시마를 우린 물로 국물을 내면 칼슘뿐만 아니라 요오드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김도 좋은 선택이에요. 조미김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재래김이 더 영양가가 높습니다. 깨와 견과류도 놓칠 수 없는 식품들입니다. 검은 깨 1큰술에는 약 88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참깨를 볶아서 갈아 먹으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아몬드는 100g당 263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서 간식으로 먹기 좋아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항염 효과까지 있어요. 특히 연어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도 좋은 비타민 D 공급원이에요. 하루 2개 정도의 계란을 드시면 비타민 D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방목해서 기른 달걀 계란이 일반 계란보다 비타민 D 함량이 높아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시금치, 브로콜리, 아보카도, 바나나 등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시금치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 이중으로 좋습니다. 비타민 K는 뼈의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케일, 시금치, 상추, 브로콜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나토에도 비타민 K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골다공증이 적은 이유 중 하나가 나토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뼈의 30% 정도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오렌지, 키위, 딸기, 브로콜리,
피망 등의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하루 권장량인 100mg 정도는 오렌지 1개나 키위 1개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66세 이 할머니는 1년 전부터 매일 아침에 뼈 건강 주스를 만들어 드시고 계세요. 우유, 바나나, 시금치, 아몬드를 갈아서 만드는 건데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가족들이 모두 따라 마신다고 하세요. 실제로 최근 치과 검진에서 치조골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음식을 조리할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시금치는 수산이 많아서 생으로 먹으면 칼슘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살짝 데치면 수산이 제거되어서 칼슘 흡수율이 높아져요. 멸치도 그냥 먹는 것보다 식초에 절여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산성 환경에서 칼슘이 더 잘 용해되어서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멸치 무침을 만들 때 식초를 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반면에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인산이 많아서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콜라 같은 검은색 탄산음료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과도한 염분도 칼슘 배출을 촉진시키므로 짠 음식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도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2에서 3잔 정도의 커피는 문제없지만 과도하게 마시면 칼슘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요. 커피를 드실 때는 우유를 넣어서 마시면 칼슘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습니다. 9. 치아 흔들림이 있다면 치과 정밀검진 필수. 치아가 흔들린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치과에서 정밀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치아 흔들림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59세 김 씨의 경우를 보면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아래 앞니 하나가 살짝 흔들리는 걸 느끼고 바로 치과를 찾았어요. 검사 결과 초기 치주염으로 판명되었고 6개월간의 치료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만약 2에서 3년 더 늦었다면 그 치아를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치과에서 받게 되는 검사들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적 검사로 잇몸의 색깔, 부기, 출혈 등을 확인합니다. 건강한 잇몸은 연분홍색이고 탄력이 있어야 해요. 빨갛게 부어있거나 보라색을 띈다면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치준항 깊이 측정도 중요한 검사입니다. 가느다란 탐침을 잇몸과 치아 사이에 넣어서 깊이를 재는 건데 정상적으로는 3mm 이하여야 합니다. 4mm 이상이면 치주염을 의심할 수 있고 6mm 이상이면 중등도 치주염으로 판정해요. 엑스레이 촬영은 치조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파노라마 엑스레이로 전체적인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더 자세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치조골이 검게 보이는 부분이 많으면 골 손실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요즘에는 3D CT 촬영도 많이 합니다. 일반 엑스레이로는 볼 수 없는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요. 특히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있다면 CT 촬영이 거의 필수입니다. 치아 동요도 검사도 받게 됩니다. 치과용 기구로 치아를 살짝 흔들어 보면서 흔들리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1도부터 3도까지 있는데 3도가 되면 심각한 상태로 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 치주염이라면 스케일링과 치근 활택술로 치료할 수 있어요. 중등도라면 치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발치 후 임플란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집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거든요. 올바른 칫솔질, 치간 칫솔 사용, 정기적인 검진 등이 필수입니다. 72세 박 할아버지는 작년에 치주염 치료를 받으신 후 매일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6개월 후 재검진에서 치조골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걸 확인하시고는 더욱 열심히 관리하고 계세요. 치료비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치료는 보험이 적용되어서 부담이 크지 않아요. 스케일링은 1년에 1회 보험 적용이 되고 치근 활택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대부분 비보험이라서 비용 부담이 큽니다. 정기 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치아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아가 흔들리는 이유와 치조골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어도 치아가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평생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둘째, 치조골은 치아를 지탱하는 뼈로서 이것이 약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치조골은 관리가 가능한 조직입니다. 셋째,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적절한 저작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이 치조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치아가 흔들린다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즉시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 명확한 발음, 즐거운 식사를 통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시면서 치아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흔들리는 치아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치과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가 평생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